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동 히어로즈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MC 전경은입니다. 저희 정동 히어로즈 팟캐스트에서는요, 이화, 대제, 연세와 같은 학당들을 설립하신 선교사님들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근대화의 요람이라고도 불리우는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을의 정동은 참 아름답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이 아름다운 정동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열린 세 번째 주제의 축제는 빛의 정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빛이 정동에 드리우기도 했지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근대문화의 꽃을 피운 정동을 기억하는 이번 축제는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이 정동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게스트분을 저희가 한번 섭외해 봤는데요. 서울을 걷다 강사님이신 김교동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금방 하신 것처럼 이 정동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동이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곳, 그리고 한국의 근대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곳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곳 정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정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이 개성에서 1392년에 조선을 개국을 하고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성계에게는 아주 사랑스럽고 또 많은 사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인, 이 현비로 이렇게 책봉을 하고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이 부인이 죽으니까 그 묘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도성 안에 묘를 쓰지 않는데 이성계는 경복궁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묘 이름을 정릉이라고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이 정릉이 있는 동네다 이런 뜻으로 이 정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년의 이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와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와 정치적으로 많이 갈등을 했던 이 현비 신덕왕후의 묘를 도성 안에 둘 수 없다고 하여 지금의 이제 성북구 정릉동으로 한양도성 밖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은 그대로 이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능은 나갔지만 그 이름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정릉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군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역사책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정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의의나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존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연의 역사가 있고 또 한 나라의 역사가 있고 또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죠. 영국의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현재는 늘 과거로
가게 되고 또 미래는 현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형편이죠. 우리가 이 정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조선시대에 많은 영역을 거쳤는데 19세기 말에 서구의 열강의 이 침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대립과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대한제국 13년간의 이 대한제국의 공간이 바로 정동입니다. 그래서 정동은 대한제국의 원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정동은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원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네요. 사실 이런 관련된 장소가 사실 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 공간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2018년에 그 개관한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고종의 길입니다. 이 고종이 1896년에 악원파천이라고 하는 이런 이 역사적 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전해에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온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피난 갔던 길을 이제 상징적으로 악원파천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한 120m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복궁에서 나올 때 그 궁녀로 변장을 하고 가마를 타고 이렇게 악관으로 오게 됐는데요. 여기를 걸으면서 또 들어오면서 고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거를 깊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안타까움이 좀 배인 역사적 장소였군요. 고종의 길엔 정말 생각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사실 덕수궁의 영역이었지만 좀 이 공간을 벗어나 있는 중명전이라는 공간도 있잖아요. 혹시 예.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명전은 원래 그 대한제국 황실의 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덕수궁 안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그 서양 그 식의 건물인데 러시아 출신의 그 사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바틴은 덕수궁 안에 있는 정관원 그리고 특별히 그 명성황후 시해될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애국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그 중명전은 광명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04년에 덕수궁 대화재로 많은 전각들이 그 손실이 되어서 왕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서 이제 편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전으로 사용되던 이 중명전이 1905년 11월 17일에서 18일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런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이제 이곳은 애국인 이 사교 장소로도 쓰고 하다가 현재 이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비극과 아픔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선생님 덕분에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흔히 우리의 정동을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먼저 근대교육의 출발지라는 점과 그 배제 학당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예. 정동은 우리나라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였고 요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이 근대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곳이 배제학당이죠. 원래 1893년에 원산학사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본격적인 근대 교육학교라고 보기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배제학당이 그러한 근대 교육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제학당은 잘 알다시피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95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작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2명의 학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있어서 이 2명 학생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아주 동량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김수월 또는 나도양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정동과 배제학당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배제학교가 또 남학교인 만큼 이번엔 여성을 위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은 바로 이화학당인데요. 이 학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교육은 전무했습니다. 특별히 이 남존 여비가 아주 이 심하고 남녀 차별이 심했을 당시에 여성은 밖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시기죠. 이렇게 신분제와 그리고 차별이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화학당의 출범은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한 이 이화학당은 처음에 학생을 구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 1년을 기다려서 한 명의 그러한 학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1896년 5월 31일의 일인데요. 이 학생을 받을 때에도 그 부모님이 굉장히 염려를 해서 스크랜턴 부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까지 이렇게 주고 학생을 받아서 시작된 학교가 이 이화학당인데요. 이화학당은 주로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인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경숙이라고 하는 한국인 교사가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15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있다가 여자 승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39세에 스크랜턴 부인을 만나서 이제 이화에서 섬김을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많은 학부모들한테 이화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고, 또 스크랜턴 부인의 비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의 교육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 이 여자를 가리키는데 남자가 어떻게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한문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학생들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가르쳤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흥미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걸을 때에도 아주 조신하게 걸었는데, 학교에서 정규 수업 중에 이제 체육 시간이 있는데, 체육 시간에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손이나 발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어서 그 시간에는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화의 이러한 그 최초의 여성 교육의 그 출발은 순탄치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수천 년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편견과 차별을 깨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화와 배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정동을 좁게 보면요. 덕수궁 정문에서 시작해서 경향신문사 건물에 이르는 2km 정도의 골목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담길이 전혀 사실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픈 역사, 가슴 시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도 나누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정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정동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그 조선시대 그 600여 년의 그 역사 가운데 이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많은 아쉬움도 있는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고 또 과거를 늘 재해석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동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면서 또 이 정동이 의미하는 바로 또 우리와 또 우리 시대가 나가야 될 그러한 그 방향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여러분들도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김교동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탐방 전문가이시자 서울청년대학의 이사님이신 김교동 선생님과 정동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근대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곳 정동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 히어로즈의 팟캐스트 전경은이었습니다.